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첫째 항이 12인 등차 수열이고요. 세 번째,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요 표현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봐봐. 세 번째 항이 있을 거야. 일곱 번째 항도 있을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이 12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잖아.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6개 더하면 일곱 번째 항인 거잖아. 끝. 근데 문제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그럼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음이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인 상황으로 같아 라는 말 아닐까?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됐음? 아닌데요 선생님,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고 일곱 번째 항이 플러스면 어떡해요?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넘어갔을 때 더한 값은 0인 거잖아. 그럼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면 24 플러스 8D가 나오고 그게 0이라는 거. 8D는 뭐였다? 마이너스 24. 그럼 D는 마이너스 몇입니까? 3이겠네요. 끝났네. 그래서 결론. 12번째 항을 구해줘.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11개. 그러면 마 3에다가 12를 곱한 값 12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1. 답이네요. 끝. 됐잖아.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 뭔데? 등차 수열이 무슨 뜻인지, 등차 수열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에 적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적용된 걸 봤을 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라는 걸 하려면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이 무슨 뜻입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등차 수열. 그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D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됐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이해돼요? 지하돼요? 넘어갑시다. 1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C 더한 값을 구해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래요. 5개의 숫자가 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그럼 1이 있고, 그 다음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그 다음 C, 그 다음 13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요 세 개 숫자의 관계를 보면서 B에서 A를 뺀 값이 공차일 거야. C에서 B를 뺀 값도 공차일 거야. 왜?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거든. 그럼 이 둘이 뺀 값이 서로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B가 넘어가면 이 B는 A 더하기 C랑 같은 값일 거야. 그래서 B는 누굽니까? 2분의 A 더하기 C네요. 등차 중앙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문제 풀 때 이거를 쓰냐? 뭐 쓸 수 있죠, 충분히. 전 이거 싫은데요. 그냥 A, B, C 다 구하고 싶은데요. 구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럼 다 구하는 건 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네.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4개 더한 거 라고 위에 거랑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 됐음?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 등차 중앙 표현 이용해서. 아, AC를 더한 건 이 B와 같구나. 됐음? 그럼 AC를 더한 값은 이 B와 같으니까 결론. 네가 구해야 되는 건
3B를 구하면 답인 거지. 됐음? 나는 3B가 몇인지만 찾으면 돼. 왜? AC를 더한 건 AC 더한 값은 2B랑 같으니까. 그럼 나는 B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누군데요? 라고 했을 때 1이 있고 공차를 2개 더하면 B가 되고 공차를 2개 더하면 13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1하고 B하고 13도 등차 수열 이루는 거 아니야?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 아닙니까? 그럼 이 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 표현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겠네. 어떻게? 가운데에 있는 B는 1과 13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7. 끝났네요. 답은 몇입니까? 7, 3, 21. 답입니다.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님? 끝.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좋죠. 등차 수열이 주어졌잖아. 가운데 있는 거는 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근데 얘는 요 둘이 더해서 2를 나눠도 돼. 왜? A 입장에서 봐봐. 공차 하나 빼면은 1이야. C 입장에선 공차 하나 더하면 13이야. 그럼 AC를 더한 값이랑 1하고 13을 더한 값은 같게 나올 거거든. 왜? 어차피 AC 더한 거에서 공차 하나 빼, 공차 하나 더해. 그럼 똑같은 거 아님? 받아들여? 그래서 B를 기점으로 좌우가 계속 대칭이야. 우리가 이성질 이용해서 등차수를 합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수를 합구하면 어떻게 나와? 2분의 이렇게 나오지. 왜?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반 똑 자르면 되니까. 그 표현이 나온 거라고. 됐음? 그래서 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식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이었고요. 18번으로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 SN 대 S3N의 비율이 1대 9임. 그럼 잘 봐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얘는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 됐지? 그 비율이 1대 9인 상황. 그리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누구 곱하면 되는 건데. 됐지? 됐어 여기까지? 자 봐봐. 등차 수열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이거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한 개 더하면 나오는 값이야. 됐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등차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게.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 첫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7, 네 번째 항이 11. 뭐 이런 등차 수열이 있을 거야. 공차가 몇인? 4인. 맞아? 그럼 이때 야,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한테 몇 곱하면 되는 거니? 3분의 7이요. 맞아? 그러니까 공차를 말해달라는 건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첫 번째 항이 누구고 두 번째 항이 누군지 알아서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한테 누구 곱하면 되는 건데? 됐음? 공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수를 곱하면 되는 건지 네가 한번 눈으로 보고 말해줄래? 라는 표현인 거야. 됐음? 자, 그럼 결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음. 그럼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을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됨?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맞아요?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SN을 먼저 표현해 보자고. 왜요? 내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SN 대 S3N 1대 9라는 거밖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SN은 2분의 한개수 n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그럼 n번째 항이겠죠? 이렇게 AN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그럼 S3N은 뭐가 되겠어? 2분의 항이 몇 개? 3n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음? 이거 아니야? 됐어요? SN과 S3N. 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이 총 3n개 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나
어저께 집에 가서 너무 화가 났어. 옷 여기가 다 잉크가 다 묻어 있어.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펜 열린 거에 찍히나 봐. 그 멀쩡한 옷이 하나도 없어. 다 잉크가 묻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다시 다짐을 했지. 아, 옷을 사 입을 필요가 없겠구나. 다 망가지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아까 그 결혼하신 그분이 그 신혼여행 갔다 오시면서 나한테 선물 하나 해줬거든. 옷을 하나 사주셨거든. 안 입고 있잖아. 그 나 볼 때마다 얘기해. 왜 안 입고 오냐 학원에. 근데 와 진짜 옷이 한 2개 빼고서 다 여기 묻어 있는 거야 잉크가. 근데 그거 입고 오면 걔도 묻을 거 아니야. 못 입고 오겠어. 그럼 입을 때가 또 마땅히 없더라고. 왜냐면 쉬는 날은 그냥 완전 아저씨처럼 입고 다니니까. 추리닝에. 그래서 가겠습니다. 다 묻어 있어 잉크가. 씨. 자 계속합니다. SN이 요거, S3N이 요거인 상황.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뭐 고민할 거 없지. 걱정할 것도 없고. 왜? 비율관계 1대9라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S3N의 1을 곱한 값과 SN의 9를 곱한 값이 같을 거야. 내항과 외항은 같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2분의 9n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 값이 2분의 3n 첫째 항 더하기 3n번째 항. 요렇게. 둘이 같은 거야? 2약분. 됐죠? n도 약분. 3도 약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a1 더하기 3an은 a1 더하기 a3n이 되겠다. 됐죠? 이거 그냥 뭐 정리한 거자. 그럼 정리했으면 이때부터 이제 얘기해봐야지. 왜? 첫 번째 항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 2a1이 되겠죠? 더하기 자 n번째 항입니다. 첫째 항 더하기 n-1개 공차 그거에 3을 곱한 값. 얘는 3n만 남았죠? 첫째 항 더하기 3n-1개 공차. 됐음? 그러면 다시 요거 정리하면 3 넘어가면 하나 빼네요. 4a1. 됐음? 더하기 자 요거 정리하면 3n-1t 넘어가죠. 3n-1d 빼겠네. 그럼 다시 3n 빼기 3d에서 3n 빼기 1d를 빼는 거잖아. 맞아? 계산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산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그럼 해봐 그럼. 암산 안 되면 해. 이렇게 되는 거고. 3n-1d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넘어오면은 서로 빼는 거니까 3n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d 그게 0임. 됐을까요? 그럼 넘깁시다. 어떻게 해요? 4a1이 2d가 될 거고 됐죠? 그러면 d는 뭡니까? 2a1과 같겠습니다. 그럼 결론. 첫 번째 항이 있어. 또 두 번째 항은 뭔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 근데 공차가 뭔데? 2a1? 그럼 3a1이겠네?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한테 뭐 해주면 돼? 3 곱해주면 돼. 해서 답은 3인 거야.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연산할 때 이런 거 연산 어떻게 하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한다면 뭔 소리야 뭐가 복잡해. 이거 묶여있는 것도 보기 힘들면 다 전개해서 그냥 해버려. 어차피 정리가 되고 낙분이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줘. 못 푸는 걸 주는 게 아니야. 정리하세요. 20번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S12 140, S22 480일 때 S30을 구해봐. 하하하하. 고민이다. 이거 사실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 암산해볼까?
아니야, 그러진 않을게요. 괜히 여러분 기죽으니. 네. 자, 일단은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등차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죠? 그럼 S10이라는 건 이거잖아.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몇 번째 항? 10번째 항. 이게 140. 두 번째식 있죠? 2분의 항 몇 개? 20개. 여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몇 번째 항? 20번째 항. 그게 480. 그럼 양변에 여기 정리 좀 하자. 0 나눠주면은 114. 2 곱해주면 28. 여기는 2 정리하면 10이고 약분해주면 48이고. 그래서 이런 거죠.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이 28이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은 48입니다. 이런 표현. 됐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때 봐봐. 밑에서 위에 거를 그냥 바로 빼버릴게. 다시 밑에서 위에 거를 바로 빼버릴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돼.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뺀 값은 20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자, 이거 무슨 수열이었니? 등차 수열이지. 그럼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빼면은 이 둘의 차이 공차 몇 개? 10개. 맞아? 10번째 항에다 공차를 10개 더하면 20번째 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뺀다는 얘기는 공차 10개만 남는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10D가 20이었다. D는 몇이었다? 2였다. 됐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걸 내가 알 수 있겠네. 받아들입니까? 공차가 2라고요? 여기다 넣어서 얘기하면 되죠.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죠.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를? 9개. 9이 18을 더한 값이 28이었다. 됐음?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2A1은 몇이었다? 10이었다. 첫 번째 항은 몇인? 5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S30을 구하랬죠? 그럼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2분의 항이 몇 개? 30개. 첫째 항은 5. 그럼 여기서 문제는 30번째 항이 필요하네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30번째 항? 29개. 맞아요? 그럼 5에다가 누구 더하면 되는 거야? 29개면 58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인데? 63.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론 2분의 30 곱하기 70 68. 2를 나눠주시면 34가 되겠죠. 몇입니까? 4, 3, 12, 3, 3은 9. 1020 되겠네요. 끝. 됐죠? 답이에요. 그래서 1020이 나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건 뭐 때문이냐면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정리하면 되잖아. 라는 거야. 됐지? 근데 봐야 돼, 문제. 그 첫 번째 항이 23이고 첫 번째 항이 2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그 등차 수열이거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할 건데 이때 이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해줘. 그러니까 이 말인 거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크니? 라는 말인 거야. 됐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아니 숫자는 많이 더하면 많이 더할수록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숫자라는 건 많이 더하면 많이 더할수록 커지는 거 아님? 아니겠죠? 왜?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 값이 작아지잖아. 됐어? 그러니까 더한다는 표현이 무조건 플러스 된다는 표현은 아니야. 왜? 음수를 더할 수도 있으니까. 받아들여? 그럼 언제 가장 커집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쭉 더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수열이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체 총합은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지.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결론. 네가 구하는 건 뭐다? 마지막 양수 항이네요. 마지막 양수 항이 몇 번째 항인데 라는 말이네. 됐음? 됐어요? 갑니다. 마지막 양수인 항을 찾는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항이 23, 공차가 마삼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볼게. n번째 항은요. 공차죠. 마이너스 3n. 1 넣으면 나오는 게 첫 번째 항. 뒤에다 누구 붙이면 돼? 플러스 26 붙이면 되겠죠. 됐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1차식.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 해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건 n에다 누구 넣었을 때까지인지를 찾아보자. 3n이 26보다 작아질 때 n은 자 이거 몇입니까? 8, 3, 24, 9, 3, 27, 9는 안 되네요. 8. 얼마네요. 됐음? 그럼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는 양수인 거고 9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우리 8까지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큰 수가 될 거야. 그리고 9번째 항을 계속 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총합이 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끝. 되죠?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데 요즘에 느끼는데 이거 중간에 편집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냥 다 올려요. 어차피 뭐 본론 보라고 그러지 뭐. 네. 근데 요즘에 또 23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 925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잠깐만. 이게 등차 수열이래.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자, 지아야. 몇 번째 항이니? 몇 번째 항? 세 번째. A2인데? A2인데 세 번째 항이야?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아? 주희야 괜찮아? 몇 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어? 얘는? 얘는? 그럼 얘는? 얘는? 말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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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몇 번째야? n번째야? n번째야? 얘는 몇 번째라고? 네 번째야? 얘는 네 번째야? 얘는 세 번째야? 그럼 얘는 n번째야? 일관성이 없잖아요. 1로 써있네 두 번째 항. 2가 써있네 세 번째 항. 왜? 앞에 숫자가 하나 있거든. 맞아? 그래서 3이 써져 있으면 하나 더해서 네 번째 항이지. 그럼 n이 써져 있으면 얘는 몇 번째? n 플러스 1번째. 됐어요? n번째. 왜 여기서는 n을 읽고 여기서는 왜 4라고 읽어? 그럼 얘도 3이라고 읽었어야지. 그래야 말하기 편하지. n 플러스 1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그럼 항이 몇 개 써 있어? n 플러스 2개 써 있지. 근데 문제에서 말했다. 등차수열 합 몇이라고? 925래매. 그럼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 2분의 항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74. 이거 계산하면 925라는 거잖아. 됐음? 그럼 양 여기 이 약분하면 37. 몇이야 그러면? 37? n 플러스 2가 37분의 925. 그럼 925를 37로 나눠봐야 되겠네. 6, 7에 42. 아니 6 아닌데? 2, 7이 14, 3이 6, 7. 그럼 18, 5, 7, 5, 35, 3, 5, 15, 85. 야호! 이거 25네. n 플러스 2가 25였네. 그럼 n은 몇이었다? 23이었다. 됐음? 그럼 n이 23이었다.
그럼 다시 말할게. 73 얘는 몇 번째 항? 25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25번째 항 공차를 몇 개? 24개를 더해준 게 73이었다. 그럼 24D는 72와 같은 값이니까요. D는 몇이었다? 3이었다. 됐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2분의 항개수 8개. 첫째 항 1이죠. 더하기 8번째 항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8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7개. 됐습니까? 21을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 1에 21 더한 값 22. 됐음? 결론 23 곱하기 4네요. 그래서 4, 3, 12, 4, 2, 8, 92 답이네요. 끝. 됐음? 그러니까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돼. 2분의 항개수라고 하잖아. 계속 항개수. 그러니까 n이라고 말을 안 하고 항개수라고 말을 해. 그래 안 헷갈릴 거야. 뒤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23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25번이야. 25번이에요. 보세요. 자,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의 합이 7, 3, 5일 때 30개의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니? 라고 했다고. 자,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거든? 그럼 30개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를 내가 A라고 하면 그 다음은 A 플러스 1, 그 다음은 A 플러스 2, 그 다음은 A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니? 그럼 저기 30번째는 뭘까? A 플러스 29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0번째. 맞아? 맞아? 맞아요? 된 거 맞아 지금? 그 표정 된 표정? 됐을 때 그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됐어요? 종이는 괜찮니? 여기까지 됐어요? 은지 보고 있어요? 됐어요? 이거잖아. 그럼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30번째 이거를 싹 다 더한 값이 735래. 그럼 얘는 공차가 몇인? 1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개수 몇 개? 3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A 플러스 29. 그게 735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 2 분모 분자 2 나눠주면 15가 될 거고, 자 5로 약분하면 여기 3 5 나눠주면 5일은 5 5, 4, 20 7, 5, 35 됐죠? 3 나눠주면 4, 32 9, 3, 27. 그럼 결론 2A 플러스 29가 49. 그럼 2A는 20, A는 몇이었다? 10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뭐야? 제일 작은 게 10이었어. 그럼 제일 큰 애는 몇인데? 39겠네. 끝. 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하는 얘기 잘 보시고 여기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인데, 다시 모든 항이 양수인, 이번엔 등비수열로 넘어왔다.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이 모든 항이 양수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그거잖아. 공비가 양수임. 됐죠? 첫 번째 항도 양수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에다 양수를 곱해야 계속 양수가 나온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항이 누군지 여섯 번째 항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여섯 번째 항이 6이거든. 근데 두 번째 항이 96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곱한 값이 96인 거고,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5개 곱한 값이 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나눠주면
나눠주면 A 약분되고 R 약분돼서 R 4제곱이 누군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96분의 6이죠. 몇입니까? 16분의 1. 이렇게 R 4제곱이 16분의 1이야. 그럼 그 말은 R 제곱은 4분의 1. 여기서 또 뿔마 4분의 1이면 환장하는 거야.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이 새끼야. 라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이 4분의 1이고 R은 누구다? 2분의 1. 여기서 또 뿔마 2분의 1 하면 또 환장하는 거야. 분명히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며. 그럼 양수 말해줘야지. 됐죠? 그래서 R이 2분의 1인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96이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2. 됐죠? 첫 번째 항이 192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 공비 n-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 분모가 클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커요. 네. 자, 34번입니다. 지금 여기 질문들이 이제 등비 쪽일 겁니다. 등차보단 좀 많아. 어쩔 수가 없겠지. 왜냐면 연산이 어려운 건 맞아. 녹화가 됐다 말았다 그래.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 1이 아닌 두 양수가 있거든요.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 A랑 16이랑 B가 있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인 상황이래. 이렇게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죠. A 그리고 16 그리고 B가 있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16에서 A를 나누잖아. 여기서 얘를 나누면 등비니까 공비를 곱한 게 얘일 거 아니야. 됐음? 그럼 16에서 A 나눈 게 나오는 값 뭐야? 공B일 거야. 마찬가지 우측에 있는 B에서 16을 나누면 얘가 공비일 거라고. 그럼 같은 거 아니야, 일정한 수. 그럼 다시 말해서 16의 제곱이 A, B랑 같은 값이 될 거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16이라는 수는 A, B를 곱한 다음 루트 씌운 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비 중앙 표현을 말할 수 있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 평균을 보면서 등비 중앙 표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결론, 네가 아는 건 요거예요. A, B를 곱한 값이 16의 제곱이 나와. 그리고 다음 값을 구하래. 당황했죠? 로그로 나와 있어서. 자, 1이 아닌 두 양수라고 A, B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로그에서의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럼 결론, 첫 번째는 식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로그 A의 4분의 1인의 밑변환 공식. 밑진수 바꾸면 로그 4의 A. 두 번째 식, 밑진수 바꿔서 밑변환 공식. 로그 4의 B.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했으니까 우리는 로그 4의 AB 진수끼리 곱한 값 찾으면 될 거고, 여기서 AB가 누구였습니까? 라고 하면 로그 4의 16제곱. 16은 4의 제곱. 그럼 4의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요거 앞으로 뿅 날아가고 로그 4의 4는 1이니까 남은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끝. 됐네요. 그래서 이제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 같은 거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분한 다음 계산해야지라고 하면 일단 밑이 다르거든. 그럼 통분해서 계산해도 네가 원하는 답이 나오긴 힘들 거야. 계산과 정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밑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등차 수열, 등 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1이고요. 그 곱이 마이너스 729일 때 세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이때 봐봐. 세 수가 필요해. 등 비수열을 이루는. 그럼 우린 이 세 개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래? A, B, C? 최악이에요. 왜? 등비인 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A, AR 제곱. 이게 가장 베스트야.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건 이거죠.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몇입니까? 라고 했더니 21인 거고 세 개를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729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네. 그럼 a 세제곱 r 세제곱은 ar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729가 어떤 숫자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네. 그럼 729 많이 봤던 숫자잖아요. 약분합니다. 아니 소인수분해합니다. 9로 가시면 9, 8에 72, 9, 1은 9, 9, 9, 81 됐네요. 누구야? 9의 세제곱. 됐음? 그럼 결론 마이너스 729 마이너스 9의 세제곱 됐죠? 그래서 AR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9였다. 됐죠? 됐습니까? AR이 마이너스 9였다. 그러면 자 AR이 마이너스 9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AR이 마이너스 9야?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A라는 값은 마이너스 R분의 9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양면에 나누면 되니까 R을. 그럼 여기 A가 있네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R분의 9. 그럼 여기 AR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9. 됐죠? 그럼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9R. 그게 21임. 됐죠? 됐습니까? 양변에 R을 다 곱하고 마이너스도 곱해줄게. 그럼 R도 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9 플러스 9R 플러스 9R 제곱은 마이너스 21R이 되겠죠. 그럼 정리합니다. 9R 제곱 플러스 30R 플러스 9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인수분해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3R이랑 R 9, 3, 27 3, 3은 9 잠깐만 3R, 3R이구나. 그러면 9하고 1 크로스 9, 3, 27 됐네요. 끝. 그럼 뭐야? 3R 플러스 9 3R 플러스 1 그럼 R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겠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R 자리에 오는 거는 마이너스 3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얘는 의미가 없어. 왜? 가운데 있는 AR이 지금 마이너스 9인 건 내가 알았거든. 그럼 공비가 마3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R 마3을 곱한 값 27일 거고 나눠주면 여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3이었겠지. 아니면 공비가 마3이에요 하면 마이너스 9에다가 마3을 곱해주면 플러스 3 나눠주면 플러스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숫자의 배열만 좀 바뀔 뿐인 거야. 됐습니까? 결론 이 세 개의 숫자 중에 제일 큰 애 누구예요? 27이네요. 그래서 답입니다. 27. 됐죠? 그래서 35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요. 36으로 갑니다. 밑에 있죠? 자 36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 텐션들이 많이 다 떨어지고 죽었어. 왜 그래? 맞을래? 네. 36번입니다. 3과 75의 등비 중앙을 x.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죠. 그럼 x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3하고 75 곱한 값이 나와야 돼. 그 다음 3과 75의 등차 중앙을 y. 그럼 y의 2배는 3과 75를 더한 값으로 보일 거야. 됐죠? 이때 xy를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75입니다. 75는 3 곱하기 25랑 같지? 그럼 x제곱은 3제곱 곱하기 5제곱이랑 같은 거네. 그럼 x는 누구? 15. 됐죠? 두 번째, 이 y가 누굽니까?
78. 그럼 y는 몇이야? 39. 그죠? 됐죠? 그럼 결론. 둘이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54. 답이네요. 끝. 이런 거지 뭘. 됐습니다. 네,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37번이죠. 37, 38, 39니까요. 계속 봅니다. 자, 이번엔 3과 768이라는 이 두 개의 숫자 사이에다가 세 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됐다는 거임.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지. 3, x1, x2, x3, 768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이래.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돼. 몇 번째야? 얘는 다섯 번째 항. 그러면 다섯 번째 항 768이라는 숫자는 다섯 번째 항이래.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4개 곱한 값이 768이라는 뜻 아님. 그럼 양변에 3을 나눠주시면 3이 6에 3, 5, 15에 6, 3, 18 이게 R 4제곱인 거 아닙니까? 자, R이 몇입니까? 4네요.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구나.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 X제곱 요 가운데 있는 얘 몇 번째 양? 세 번째 양이죠. 그럼 3에다 공비를 몇 번? 2번 곱하면 되겠네. 3 곱하기 16을 말해 줍시다. 몇입니까? 48 답입니다. 끝.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딴 거 준 게 없어. 그냥 등비래. 그러면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겠지? 그 일정한 수 우리가 공비라고 하겠지? 공비를 몇 번 곱했는데 쟤는? 그럼 가운데 있는 쟤는 뭔데? 하시면 돼. 됐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등비 중앙 표현을 써볼래요. 왜? 3에다가 공비를 2개 곱하면 x2고 여기다 공비를 2개 곱하면 768이잖아.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3개 3과 768 그리고 x제곱 얘네는 등비수열 이루거든. 그러면 x2의 제곱이 3 곱하기 768이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음? 그럼 여기서 768은요. 3 곱하기 256이었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3제곱. 그 다음 여기는 4의 4제곱이니까 16의 제곱이겠지? 그럼 48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48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음. 그럼 등비중앙 표현할래요? 좋습니다. 등비중앙 표현 써도 괜찮고 일반항을 써서 얘기해도 괜찮고 뭘 해도 된다고. 대신 등비라는 표현을 잘 쓰셔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맞추셔야 돼요. 자, 38번으로 갑니다. 자, 함수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음. 3개의 숫자를 넣어요. A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있어. 함수값. 루트 15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도 있고 A 플러스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도 있는데 이 함수값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대. 그럼 자, FA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A분의 P가 되겠죠. 그 다음 F 루트 15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루트 15분의 P가 되겠죠. 그 다음 F A 플러스 2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A 플러스 2분의 P가 되겠죠. 이 세 개의 값들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데? 등비중앙.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15분의 P제곱은 둘이 곱한 값 A 플러스 2분의 P제곱과 같은 값이겠지? 됐음? 그럼 결론 A제곱 플러스 2A가 15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5가 0 A 플러스 5 A 빼기 3 곱한 게 0이니까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양수 말해줘. 3을 말하면 되겠다. 끝.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함수 형태로 바꿔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A 대입한 값, 루트 15 대입한 값,
A 플러스 2를 대입한 값이 등비 수열이래매. 그럼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야? 등비 중앙 표현 쓰시면 바로 답 나오겠습니다. 인 거야. 그래서 P값에 관계없이 A는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래프는 딱히 의미가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39번입니다. 어디야? 이쪽 질문하신 분들, 등비 쪽 질문하신 분들 계속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지수 로그에서의 연산들, 지수 확장했을 때 연산들이라든가 지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거나 어색한 친구들은 좀 질문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속 연습하시면 돼. 계속 연습하시고 잘 보시고 등비 수열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시면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이 1, 공비가 3, 등비 수열. 자,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데요. 문제는 이거죠. 첫 번째 항이고요. 세 번째 항입니다. 다섯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 뭐겠어? 일곱 번째 항이겠지. 맞아? 그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을 했을 때 앞에 3개 정도 던져줄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1, 3, 5였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온다고 생각해? 7이 올 거야. 맞아. 7이 와야 돼. 그러니까 7이 아닌 다른 숫자를 딱 내면서 히히 7은 이거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규칙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1, 3, 7, 1, 3, 5,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11 해서 홀수만 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몇 가지? A 19까지. 그럼 결론은 1부터 19까지 홀수만 쭉 썼잖아. 몇 개 썼니? 1부터 19까지 홀수만 썼죠. 몇 개 썼습니까?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봐. 1부터 20까지 자연수 몇 개 있어? 20개 있죠. 그 중에 1부터 20까지 짝수는 10개. 그럼 홀수도 10개. 1부터 20까지 홀수나 1부터 19까지 홀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20은 짝수니까 내가 제외할 거 아니야. 맞아? 몇 개 써져 있는 거야? 10개 써져 있는 거야. 그럼 10개가 써져 있고 얘네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얘는 첫 번째 항 A1이네. 그럼 1이죠. 문제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세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은 3 곱해서 3, 세 번째 항은 9, 네 번째 항은 2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를 2번 곱했겠지. 그럼 몇이 돼? 9가 될 거야. 3제곱이 될 거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3 4제곱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저기는 19번째 항은 3에 18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됐음? 그럼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체만 보시면 돼. 얘는 어떤 수열이야? 등비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9인 등비 수열. 10개 써서 더하고 있네. 그럼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R-1분의 첫째 항 1 안 쓸게요. R 한 개수 10개 썼죠? 마이너스 1. 다시 보면 8분의 1에다가 3의 20제곱 빼기 1을 곱한 값이겠네요.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등비에 대한 이야기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시면 42번부터인데 42번부터 다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지. 다음 등식입니다 라고 해서 등식을 정리했거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 언제 다 계산해? 이거 다 전개해야 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왜? 1이랑 전개 쭉 하고 2랑 또 다 전개하고 2제곱이랑 또 다 정리하고 2세제곱이랑 또 다 정리하고 이거 언제 써? 쓰다 죽지.
왜? 100개 나온단 말이야. 100개야? 뭐 몇 개야? 11, 11. 121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막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이런 노가다를 너한테 시키진 않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앞에만 쓱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해서 2의 10제곱까지 더했네.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더하고 있네. 총 몇 개 썼어? 11개. 등비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2-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안 쓰고 공비가 2인데 항이 11개 있대. 끝. 됐네. 앞에 있는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곱하고 있죠? 자,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볼까요? 첫째 항 1,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 10제곱분의 1이네.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첫째 항이 1이네요. 항 11개 써져 있네요.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1-r분의 첫째 항 1 안 쓸게. 안 쓸게.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에 항 몇 개? 11개 11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2의 11제곱 빼기 1 하고요. 자, 여기는 2분의 1이 되죠? 그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2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얘를 곱하는 거네. 됐습니까? 망했어요. 처음에 신나게 풀다가. 전개하는 순간 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 여기서 바로 완전 제곱꼴이 보이는데 근데 이대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뭔가 정리를 해야 되네. 이게 6제곱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네. 그럼 얘를 마이너스 두 개로 쪼개서 하나씩 주면 되는 거네. 됐죠? 그래서 식변형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겠죠? 네. 끝. 여기까지 4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 몰라요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뒤에 문제들. 이게 말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 말이 문제야. 자, 43번이고요.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에다 프린트 내가 뽑아놨거든?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자, 43번입니다. 무슨 수열인지 나와 있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임. 등비수열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60이라는 거 줬죠.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네요. 이거 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보시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19번째 항이지. 이거 뭐야?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한 거지. 그게 누군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요. R-1분의 첫째 항 누군지 몰라. 공비 항개수 20개. 얘가 60인 상황.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을 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해. 봐봐. 첫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세 번째 항 나와? 첫 번째 항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세 번째 항 나옵니까? 공비 2개. R 제곱이죠. 마찬가지 세 번째 항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다섯 번째 항 나와? 공비 2개 R 제곱이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을 더하고 있는 거야. 몇 개를? 10개. 그럼 얘는 공비가 뭐야? R 제곱인 등비 수열의 합이네. 첫째 항 똑같이 A, R 제곱이 10개. 이게 48인 거야. 됐죠?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쓰고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봐봐. 여기 R-1 이쪽으로 넘겨. 여기 R제곱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 그럼 왼쪽은 A의 R 20제곱 빼기 1.
여기도 A에 R 20제곱 빼기 1 같은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60에 R-1을 곱한 값이 48에 R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랑 같을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8에 R제곱 마이너스 1은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서 쓸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여기 R 마이너스 1이 또 약분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론 R 플러스 1은 48분의 60 됐죠? 그럼 48분의 60입니다. 이거 약분할 수 있겠죠? 4로 나누면 1, 2 4로 나누면 1, 5 3으로 가면 4 여기는 5 그래서 결론 R 플러스 1이 4분의 5니까 R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걸 줬으니까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 우리가 초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설정하고 공 B를 R이라고 설정한 다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대신 두 번째 줄 쓸 때 주의하셔야 돼.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43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4번입니다. 44번 보시면 수열이 있고요. 얘네들을 더한 값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거. 자, 첫 번째 항은 여기 있죠. A의 1 플러스 R. 두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 제곱. 세 번째 항은 A의 1 플러스 R 세제곱.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이겠니? 몇 번째 항? n번째 항일 거야.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누구를 곱하고 있어? 1 플러스 R을 곱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얘는 무슨 수열이었다? 등비수열이었다.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할게. 첫 번째 항은 누구? A의 1 플러스 R. 공 B는 누구? 1 플러스 R. 됐죠? 왜? 1 플러스 R을 곱하면 계속 다음 항이 나오니까. 그리고 항 몇 개 써 있어요? n개 써져 있죠.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됐죠?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쓰시고요. 공비는 1 플러스 R이죠. 이게 몇 개? n개.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겠네. 그럼 분모 정리해주면 R분의 A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한 값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입니다. 딱 보이네요. 2번. 됐죠? 그래서 문자로 나와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로 나와 있다고 쫄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 됐죠?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5번입니다.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의 5제곱 이상이 될 때 그럼 공이 5개 있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이상이 될 때 찾는 거네요. 됐죠?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을 좀 써보면 좋겠죠. SN 공비가 2, 첫째 항 5입니다. 그러면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 한 개수 마이너스 1 뿅. 이 값이 처음으로 10의 5제곱 이상이 되고 싶어 인 거네요. 자, 그러면 다시 5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10의 5제곱 이상이 되고 싶음 인 거네. 자,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 이거 전개 좀 해보면 양변에 5를 나눌까? 나누지 말까? 나눌까?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5분의 10의 5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놈들이 있어요. 약분해서 2의 5제곱 이런 새끼들이 간혹 있어. 손절해. 걔네 좋은 애들 아니야. 나쁜 애들이야. 그쵸? 손절해 바로. 누구세요? 그러면 안 돼. 왜?
10을 5번 곱한 거에다 5를 나눈 거잖아. 그래서 기적의 계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 너야?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 10의 5제곱이라는 건 2 곱하기 5가 10이잖아. 그거의 5제곱인 거죠. 그럼 다시 얘는 5분의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 2의 5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됐죠? 이건 거야. 그럼 다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5제곱 곱하기 5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싶음.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n자리에 누가 와야 될까? 자, 사실 여기는 지금 로그 2 값을 0.3으로 계산하라고 줬거든? 로그 값을 준 이유는 뭐 때문일 것 같아? 우리가 지수에 있는 n값을 찾고 싶은데 지수에 있는 이 n값은 계산하기 좀 까다로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지수 법칙이 적용돼야만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변의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해주면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거든. 됐음? 그래서 로그 값을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 뭐 굳이 저거 정리해야 되나? 그냥 이대로 보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야? 2의 거듭제곱수를 좀 외웠던 친구들. 됐음? 2의 10제곱 몇이야? 2의 11제곱은? 2의 12제곱은? 2의 13제곱은? 2의 14제곱은? 2의 15제곱은? 지금 쓰시면서 알겠지만 들으면서 알겠지만 이게 좀 커져. 많이. 됐음? 좀 많이 커지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일단 첫 번째 로그 값을 쓰지 않고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요. 2의 4제곱과 5의 4제곱을 곱하고 2 한 번 더 곱했죠? 그럼 10의 4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죠? 그럼 공이 4개 있습니다. 1, 10, 100, 1000 만이네요. 그럼 얘는 몇이야? 2만이죠? 됐음?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만보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됐음? 그럼 요 n자리에 누가 오면 될까? 우린 2의 거듭제곱수 신나게 외운 다음 거기에 1뺀 값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2의 10제곱은 1024, 2의 20제곱은 2048, 2의 11제곱 새끼야. 2의 11제곱은 2048, 2의 12제곱은 4096, 2의 13제곱은 8, 92, 18, 92, 2의 14제곱은 16, 몰라. 됐죠? 그럼 2의 15제곱은 돼야 2만보다 크겠지. 됐어? 그래서 결론 n자리에 두고 15는 와야겠네. 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로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색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처럼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럼 나는 로그를 이용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음.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보이죠? 얘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 무시할 거임. 왜? 어차피 1 빼는 건 큰 의미가 없어. 2의 거듭제곱수는 워낙 크니까. 그래서 뭐해? 1 빼놓고 밑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넘기고 앞으로 넘기고 앞으로 넘겨서 얘기를 해봐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 2의 n제곱이 10의 4제곱 곱하기 2보다 커야 돼.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n 로그 2는 4 플러스 로그 2보다 커야 돼. 됐죠? 바로 정리함. 4 플러스 2. 됐죠? 아이, 로그 10의 4제곱 곱하기 2니까 로그 10의 4제곱 더하기 로그 2잖아. 얘는 앞으로 뿅 가면 4 더하기 로그 2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요. 왜요? 똥말이요? 네. 자, 46번입니다. 어우, 힘들다. 자, 46번입니다. 자, 46번 문제 보시면 연이율 0.5%를 매년 복리로 지급하는 예금에서 연이율 5%를 매년 복리로 지급하는 예금입니다. 예금입니다. 여기서 예금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돈을 맡겨만 놓는 거야. 적금은 뭐야? 일정한 돈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게 적금입니다. 그럼 예금은요, 한 번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는 게 예금이에요. 자, 이때 연이율 5%예요. 원금의 1.5배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의 원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원금을 A라고 할게. 자, 내가 이 원금을 1년 맡기면 이 원금에 1 플러스 100분의 5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됐죠? 자, 분수 형태로 쓰는 게 조금은 힘든데 하시는 분들 1.05를 곱합니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죠? 2년이 지나면 원래 붙었던 요 이자에서 또 1.05가 붙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n년이 지나면 내 돈은 a 곱하기 1.05의 n제곱이 되겠죠. 이때 이 값이 원금 a의 1.5배 이상이 될 때가 언제일까라는 질문인 거야. 그래서 결론, 양변의 a를 나눠주시면 1.05의 n제곱이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자. 자, 얘는요, 방금 했던 45번과는 다르게 내가 아는 2의 거듭제곱수 표현이 아니거든. 그럼 저기 n에 누가 와야 될까요?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지수 자리에 n이 있네. 이 지수에 있는 n을 내가 조금 자유롭게 계산해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의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해 주시면 돼. 그러면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서 문제도 준 근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로그 1.05의 n제곱이 로그 1.5보다 크거나 같음. 미치 10인 로그니까 지수 큰 게 큰 겁니다.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동작 취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줘? 이 n을 앞으로 뿅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n 곱하기 로그 1.05가 로그 1.5보다 크거나 같음이라고 표현되겠네. 자, 문제에서 근사값들 줬습니다. 얘는 0.021이고요. 얘는 0.176이니까요. n은요, 양변에 0.021을 나눠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자, 정리합니다. 공 3개씩 곱하죠. 21분의 176이요. 됐지? 그럼 얘는 약분하면 몇입니까? 8. 얼마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결론 n은 8.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몇 년? 9년. 됐죠? 8. 얼마보다 크다니까. 됐죠? 그래서 9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어떤 친구가 치킨집 얘기했잖아요. 요즘 연이율을 진짜 잘 받아도 우와 되게 우대금리에다 엄청 잘 받았네 하면 진짜 연이율 5%야 딱. 그럼 네가 1억을 넣어놓잖아? 그럼 그게 1억 5천이 될 동안 9년 걸려. 9년 동안 그 돈을 그냥 계속 묶어놔야 1억 5천 되는겨.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코인 하는 거죠. 아우, 아우 씨. 와.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에요? 안 팔면 손해 아니야? 아우 씨. 오, 새파래. 아, 그
아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아저씨. 아저씨가 예전에 그 이게 주식 차트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내가 산 금액대가 여기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요게 요 위까지 올라왔거든. 요때 팔았어. 요때 수익률이 100%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넣었으면 20만 원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 넣었던 걸 여기서 팔고 한 2만 원 정도 남겨놨었거든. 근데 그걸 가만히 있었지. 그 2만 원이 어떻게 되나? 지금 마이너스 2%. 와, 이때 그냥 짜릿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냉정하게 그리고 분산 투자하셔서 꼭 위험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기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저씨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셨죠? 아셨죠? 에? 47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윤지가 첫날에 1원, 둘째 날에 2원, 셋째 날에 4원 이렇게 돈을 모은대요. 자, 첫날에 1원, 둘째 날에 2원, 셋째 날 4원, 매일 전날 2배의 돈을 30일 동안 계속 모을 거래. 그럼 야 1원 모으고 2원 하고 4원 해갖고 그 언제 집 사냐? 씨.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2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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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실제로 돈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첫날 네가 넣는 돈이 1원이야. 둘째 날은 2원이야. 셋째 날은 4원. 2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다. 쭉 가서 30일 동안이니까 우리가 30일째는 얼마를 넣는지 좀 계산해 봐야 될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2 제곱, 네 번째 항 2 세제곱. 됐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럼 30일이니까 30번째 항이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30번째 항은 2의 몇 제곱? 29제곱 되겠죠? 2의 29제곱 개 커요. 아까 우리가 한 15 정도만 돼도 2만 넘었어. 맞지? 맞지? 그럼 그거에 지금 또 2를 몇 번 곱했는지 몰라? 어쨌든 내 집 마련금 가능? 그럼 다시 난 이거를 더한 값 찾아야 돼. 그럼 등비수열이죠.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안 쓸게요. 2 한개수 30개 마이너스 1. 결론 2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자 2의 30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의 30제곱 2의 30제곱이죠. 1십, 100, 1000,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7,300만 원입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시면 A는 2의 10제곱 B는 5의 10제곱 이때 두 수의 곱 A, B 양의 약수의 총합을 A와 B를 갖고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죠. 자 봐봐 네가 구한 건 이거야. 2의 10제곱과 5의 10제곱을 곱한 수가 있을 거야. 이 곱한 수의 양수의 총합입니다. 기억나? 양수의 총합? 우리 경우일수 할 때 했던 거 기억나? 맞아. 1 더하고 1 더해서 다 곱하면 그게 양수의 개수죠. 양의 약수의 개수죠. 총합도 얘기해 줬을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총합? 2의 0제곱, 2의 1제곱 해서 2의 10제곱까지 얘랑 5의 0제곱, 5의 1제곱 해서 5의 10제곱까지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게 양수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표를 왜 만들었냐면 너네 이 표 만들 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를 강요했을 거야. 야 그냥 0제곱은 1이야 이 새끼야. 나중에 배워. 배웠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 2의 0제곱 쓰고 2의 1제곱 쓰고 2의 2제곱 쓴 다음에 2의 10제곱까지 쓸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도 마찬가지 5의 0제곱 쓰고 5의 1제곱 쓰고 해서 쭉 쓸 거야. 5의 10제곱까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 칸에다가 둘이 곱한 걸 쓰면 돼. 그럼 2하고 1 곱한 거니까 2, 4하고 1 곱하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쓰는 건 4하고 5를 곱한 거네. 20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 다 뭐야? 이거 약수들이야. 됐음? 그래서 이 칸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거든. 그래서 여기가 몇 칸이야? 라고 하면 11칸이죠. 숫자는 10인데 왜 0부터 시작하니까 그 11칸. 그래서 1을 더한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11칸이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뭐야? 11 곱하기 11에서 121가지가 나와. 인 거고. 그럼 약수의 총합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표 안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야 되거든. 자, 빨리 얘기하면 이렇게 돼.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어차피 1이랑 얘네들 다 더한 거지. 됐지?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줘 라고 하면 5에다가 얘 곱한 거, 5에다가 얘 곱한 거, 5에다가 얘 곱한 걸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주냐면 5를 공통인수로 앞으로 묶어. 그럼 얘만 쭉 남는다고. 됐음?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칸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숫자를 앞으로 묶어. 그럼 얘네만 쭉 더한 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네 더한 것들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낸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얘하고 첫 번째 얘를 땅 곱해주면 첫 번째 줄 다 곱한 값 더한 게 나와. 됐어? 그 다음 얘하고 5의 1제곱을 이렇게 전개해주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한 값이 나오는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마지막 앞에 있는 이 덩어리하고 얘를 곱해주면 곱한 값, 곱한 값, 곱한 값. 이거 다 더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고1 때 이런 표를 그려놓고서 약수의 개수와 총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여기 문제에서 나온 거고. 결론. 계산을 해야 돼. 그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무슨 수열? 등 비수열. 공비가 몇이고? 2이고. 항이 몇 개인? 11개인. 그럼 여기 합구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합구하면 2-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공비 2, 항개수 11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이고 공비 항개수 마이너스 1. 이거 둘이 곱한 값. 됐죠? 그래서 결론 2의 11제곱 마이너스 1하고요. 4분의 1에다가 5의 11제곱 마이너스 1 곱한 값. 이렇게 표현되겠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눈에 보이죠? 우리 A가 뭐였냐면 2의 10제곱이었거든? 그럼 여기는 2A가 될 거고 5의 10제곱이 B였으니까 얘는 5B 빼기 1이 될 거고 여기에 4분의 1을 곱한 값이 약수의 총합이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4번. 그래서 약수의 총합 세는 거 우리 고1 때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또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됐죠? 봐야 돼. 자, 49번 봐봐. 솔직히 여기는 이제 안 한 거죠. 어떤 수열이야? 문제에서 어떤 수열이래? 응? 어떤 수열이래? 응? 좋아? 좋아? 안 써 있잖아. 안 써 있잖아. 그럼 이게 등비인지 등차인지 네가 알아 몰라? 모르지. 안 그러냐? 그러면 이게 등차일까 등비일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써. sn 빼기 sn-1은 뭘 의미한다? an n번째 항을 의미한다. 단 n자리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만 해. 그래서 sn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n번째 항이 누군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의 규칙은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내죠? S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항상 따로 쓰고 다녀야 돼. 됐음? 그러면 자 써볼게. SN이 뭐였냐면 2의 n제곱 플러스 3이었대. 그럼 SN-1은 2의 n-1제곱 플러스 3이었던 거잖아. 자, 둘이 빼볼까? 라고 하면 n번째 항 남겠죠? 3 없어지니까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될 거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여기서
2의 n-1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2-1인 거 아닐까? 됐음? 그럼 결론 2의 n-1제곱 이게 n번째항입니다. 됐음?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돼. 첫 번째항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sn 여기다 1을 넣어야 돼. 몇이야? 5. 그리고 n번째항이 누군데요? 2의 n-1제곱이요. 여기 n은 누구 넣어?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넣어야 돼. 됐죠? 그리고 확인해 봅니다. 여기 n 자리에다가 1 넣어봐. 몇인데? 몇인데? 1이죠?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야? 아니야 5였잖아 5 맞아?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첫 번째 항이랑 다른 게 확인이 됐지. 그럼 뭐 해야 돼? 이걸로 들고 다니셔야 돼. 이거 들고 다니셔야 돼. AN은 해서 얘만 들고 다니면 안 돼. 첫 번째 항은 얘인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 라고 들고 다니셔야 돼. 됐음?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항 누구야? 5. 그럼 세 번째 항 누구예요? 세 번째 항 n자리에 누구야? 2보다 큰 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세 번째 항 3 넣으면 몇인데? 4. 그럼 다섯 번째 항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2의 4제곱이네. 몇입니까? 몇입니까? 25네요. 됐음? 그럼 선생님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뭐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 첫 번째 항은 5고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2인 등차 수열을 갖고 있는 등비 수열인 수열. 됐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